안녕하세요. 송파 중학교 1학년 학생들. 2주 만에 만나니 반갑네요. 다들 잘 지내고 있죠? 학교에서 곧 만나보길 바라며 수업 시작할게요. 이번 수업은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여러 가지 선과 재료에 대해 알아보고 본격적인 드로잉을 시작하기 이전에 기초선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다양한 재료에 대해 이해하고 기초선 연습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선 연습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소묘의 표현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묘는 대상의 형태와 구조, 명암, 질감 등을 주로 한 가지의 색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소묘를 이루는 여러 가지 표현 요소는 선, 색조, 명암, 질감, 양감, 공간감, 원근법 등입니다. 그럼 이러한 요소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그림에 적용될까요? 먼저 간단하게 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림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선입니다. 선은 대상의 윤곽을 나타내고 덩어리를 암시합니다. 선은 그리는 방향, 굵고 가늘기, 진하고 흐림에 따라 간, 약 등의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리는 사람의 다양한 느낌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선을 겹쳐서 명암, 양감, 질감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료로 선 연습할 때 다양한 선들을 연습해 보세요. 소묘의 표현 요소, 두 번째는 색조, 즉 톤입니다. 색조는 진하기와 연하기, 밝기나 어둡기에 따른 화면의 분위기를 말합니다. 색채의 삼속성 중 명도와 채도를 통합한 개념으로 색상과 채도의 복합적 용어인 색도와 구별됩니다. 소묘의 표현 요소 세 번째는 명암입니다. 한자로 밝을 명, 어두운 암을 사용하여 빛에 의해 나타나는 밝고 어두움을 말합니다. 주로 선을 겹쳐 칠함으로써 진하기가 진해지며 밝음과 어두움,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명암 표현을 잘하면 대상의 입체감과 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묘의 표현 요소 네 번째는 양감입니다. 양감은 물체의 부피감을 말합니다. 입체감에 의해 물체의 부피, 무게에 의한 덩어리의 느낌으로 명암 표현을 잘하면 양감 또한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물체 자체의 특성에 따라 나뭇잎과 같이 양감이 적은 물체가 있기도 하고 사과나 공처럼 양감이 풍부한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감을 잘 나타내려면 양감이 풍부한 물체를 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묘의 표현 요소 다섯 번째는 질감입니다. 질감은 촉각적인 요소로 물체의 표면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거칠거나 매끄러움,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등 다양한 재질감을 표현하면 물체를 더욱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필 정밀 묘사를 한 이 그림의 작품들을 보면 연필로 표현되었으나 각각의 플라스틱 질감, 은박 접시의 질감, 유리병의 질감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소묘의 표현 요소 중 마지막은 원근법과 공간감입니다. 이는 물체의 앞과 뒤를 구분하는 것으로 풍경화나 정물화 모두에 사용되며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들을 색채나 크기 등으로 조절하여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묘의 표현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드로잉의 가장 중요한 다양한 재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같은 소재더라도 그리는 재료에 따라 서로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묘의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익숙한 재료도 있고 처음 보는 재료도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알아보고 차이점을 느껴봅시다. 첫 번째, 연필은 간편하고 표현이 자유로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연필은 강도에 따라 H와 B로 나뉘며 H는 하드, 즉 단단함의 정도를 나타내고 B는 블랙으로 어두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6H부터 8B까지 다양하게 나누고 우리는 주로 글씨를 쓸 때 HB, 그림을 그릴 때 2B나 4B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색연필도 연필 다음에 많이 쓰이는 미술 재료입니다. 유성과 수성이 있고 연필처럼 심이 가는 것과 굵은 것이 있으나 연필과 같이 묘사력이 좋은 것은 연필 형태의 색연필입니다. 세 번째, 펜은 예리하고 딱딱한 느낌을 주며 세밀한 표현을 하기에 좋습니다.
연필이나 색연필은 지우개로 수정하기 용이하나 펜은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숙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목탄은 버드나무나 포도나무를 태운 재료로 명암 표현이 부드럽고 수정하기 쉽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분위기를 내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스텔은 알료가루를 뭉쳐 만든 것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입니다. 프랑스 화가인 드가가 주로 사용한 재료로 유명하고 문지르거나 갈아서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콩테는 프랑스 화학자 콩테가 개발한 재료로 알료에 기름, 성분을 넣어 만든 재료입니다. 부드럽고 진하며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스텔보다 프레파스에 가까운 질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들은 가루가 날리는 형식이라 문질러 종이에 안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완성 후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착액을 뿌려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예전부터 화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드로잉의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드로잉 재료로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연필 소묘입니다. 아까 살펴본 연필이라는 재료로 다양한 명암과 톤을 만들어서 정물화를 그려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정밀 묘사의 결과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색연필로 작업한 꽃 그림들입니다. 요즘은 보테니컬 아트, 컬러링 등 다양한 장르의 색연필이 사용됩니다. 인터넷에서 힐리거스, 캔딜의 작품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색연필로만 극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품들은 펜 드로잉입니다. 펜도 유성이 있고 수성이 있지요. 수성펜으로 드로잉을 하고 그 위에 수성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드로잉을 한 작품들입니다. 멋지지요? 우리도 우리 생활 주변이나 여행지 풍경 등을 자유롭게 드로잉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은 아마 가장 생소한 재료들일 거예요. 목탄과 콩테입니다. 목탄은 나뭇가지로 만든 수초로 목탄지가 있어 그 위에 작업하는 것이 쉬운 재료입니다. 또한 지우개 대신 식빵을 쓰기도 했습니다. 신기하죠? 콩테는 목탄의 부드러움보다 조금 묵직하고 강렬한 표현을 하기에 좋습니다. 콩테는 파스텔처럼 막대기로 되어 있기도 하고 연필로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흑색, 갈색,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닌 색연필처럼 다양한 컬러로도 나옵니다. 혹시 집에 이러한 재료들이 있다면 드로잉 북에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 번쯤은 다 사용해봤을 파스텔입니다. 파스텔도 예전부터 쓰였던 재료로 인상파가인 드가가 1910년대부터 주로 사용했습니다. 파스텔을 빛이 있는 분말을 뭉쳐 만든 것이라고도 말하는 이유도 부드러운 색감으로 빛이나 분위기를 표현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모필, 즉 붓은 선의 굵기, 농담의 변화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붓이 드로잉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 좀 생소하죠? 왼쪽에 보이는 서세옥 선생님은 추상적이고 단순한 형태를 드로잉으로 작업하는 우리나라 화가로 모든 작품을 종이에 수묵으로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드로잉도 붓으로 한 크로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붓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인 물감입니다. 물감은 수채와 유채 물감 모두가 있습니다. 이 또한 드로잉의 재료로 활용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작품의 채색 재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선과 드로잉의 재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선을 드로잉 북에 연습해 봅시다. 또한 다음 강의에 첨부된 PDF에 있는 이 기본선으로 그리기, 이 선을 사용하여 감정 표현하기를 다운받아 출력하거나 직접 드로잉북에 항목을 적어 다양한 재료로 그려보세요. 개학 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과정작으로 선생님이 검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도 잘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소묘와 드로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